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제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총평 듣기 전에 먼저 이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일을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어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의 음성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목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 이 발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검사 징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고 네. 검찰총장도 네. 잘못을 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네. 이거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두 가지로 깜짝 놀랐는데, 첫째는 판사 사찰, 네. 그리고 판사 사찰 해놓고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변명하는데 또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민원 서류를 네. 사본을 원본으로 속여서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식의 거짓말을 검사 조직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명숙 총리 지금 공작적 수사였고 재판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민원 서류를 사본을 진본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발생해서 검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처벌하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네, 감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나 직무집행 정지보다도 그 감찰 결과 발표가 더욱더 그 내용이 더욱더 충격적인 뿐만 것이다. 아니라 예. 이게 이 반응에 또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예. 판사 사찰했다. 그럼 언론이 변명해 주기 바쁘고 예, 그리고 그 언론 사주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났다. 예. 이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는 검언유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검찰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감찰 사항들 6가지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직무 배제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저는 과연 얘기한 것 중에 윤석열 총장이 또 뭘 지시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검찰은 문 닫아야 된다. 그리고 총장은 지금 나오는 말로 보면은 사법 처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이 논리대로라면은 아마 앞으로 민주당이 국가 경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얻을 겁니다.
자,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에서 지난 선거에서 네. 어떻게 그중에 2명은 성추문으로 사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 명은 재판을 받다가 겨우 나왔으며 이제 한 명은 2심까지 2년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 문 닫아라 이렇게 공격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거 비슷하게 지금 검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조직이 몇천 명짜리 검사가 있는 조직인데 네. 수사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문제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러니까 하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조직 내에 누구의 일탈인지 네네. 이런 것들도 가려지지 않은 게 있고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 배제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논리가 비약이 심한 거죠. 예를 들어 감찰을 통해 가지고 사찰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찰이라는 것이 그럼 문건을 이분들이 생산한 걸 보면은 네.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으로는 다른 문건 생산자가 있었고 그 내용을 옮겼거나 네. 아니면은 뭐 새 평을 수집한 것이다.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선 이것도 마저 역시도 총장의 지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 무슨 개연성이냐. 네네. 예를 들어 그 대검에 있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없고 해도 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총장의 직무 배제를 시킨다? 그 사람을 직무 배제시키면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다는 거는 애초에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은 뭐 스타일에 문제가 있고 이러다가 최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낙연 대표도 지원 사격하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코로나가 엄중해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오늘로 500명이 넘는 상황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개연성 없이 휴가를 떠나시고 그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기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가지고 기자실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가지고 질문도 안 받고 기자들한테 항의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소유의 일들이 한 2, 3일을 두고 다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건 네. 여권에서 전격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 가지고 윤석열 몰아내기 시나리오 그냥 가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게 곧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 행정 처분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신청하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어 가지고 직무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쯤 되면 추미애 장관 물러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한동훈 검사장 그렇게 감찰한다고 했다가 지금 기소도 못 하고 있고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직무 배제시켰다. 만약에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직무 복귀하면은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추미애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 네, 우선 짧은 것부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맥락이. 우선 처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얘기는 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 제가 그 수준에서 답변 드리면 한 명의 대통령은 감옥 가고 한 명의 대통령은 탄핵하고 감옥 간 그럼 뭐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 논리가 이어지니까 이 논의는 삭제가 맞을 것 같고요. 아니죠. 제 논리를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는 게 알겠습니다. 시간 저는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했던 게 그 논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적용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반대로 예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 그거는. 예. 저는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예로 들면 저는 이런 예를 들게 되니 이런 식의 이 주제를 빗나간 얘기는 별로 토론의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을 기소하지 못했다.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것 같은 그 핸드폰 비번 안 줘서 지금까지 수사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수사를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논의조차 안 합니다. 무조건 한동훈 편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동훈 편을 드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그 직무 배제가 적절하냐 아니냐 저는 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선 판사 사찰 부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판사 사찰 의혹 부분하고 한명숙 총리 조작 수사했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에 대한 그 감찰 과정에서 서류 조작한 거예요. 사본을 원본으로. 이 두 개가 저는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 사찰건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지시는 확실한 건 반부패부에 넘기라는 지시는 확실히 있었다. 그래서 반부패 부장이 그걸 받아서 화를 내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소위 수사정보 실 그 대검에 있는 그 정보 수집하는 그 기관에서 네.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그걸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은 반부패부에 넘기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건 검찰 조직의 문제지 개인의 일탈 아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실은 행정소송을 어제 밤늦게 했죠. 예. 윤석열 총장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 나오면 얘기하죠.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색했거든요. 그런데 그 압색은 법원이 영장을 빨리 배부했다고 합니다. 증거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12월 2일에 지금 징계위원회가 소집돼서 윤석열 총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행정소송을 법원이 판단한다면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예요. 그럼 어제 접수했는데 뭐 오늘 법원이 결정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 뭐 배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7일용 행정소송을 윤석열은 왜 했나? 저는 이게 정치 행태라고 봅니다. 국힘이 저러라고. 여기저기 나가서 국힘 쪽 성향의 패널들은 본인을 옹호하라고.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나라고. 검사들이 검란을 일으키라고. 저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네. 저는 뒤집어 말하면요. 아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가지고 비밀번호 안 풀어주니까 우리가 수사를 못하니까 네 죄를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할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국민 우선 잡아 가둔 다음에 네 비밀번호 풀어라. 그러면 내 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길래 아니 죄가 있으면 그다음에 잡아 가두는 거지 죄가 있는지 확인은 안 됐는데 하여튼간 너는 직무 배제되고 진천에 연수원 가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네 핸드폰 네가 직접 깔아 안 그러면 너는 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입증하기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완전히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네. 불신검문 하가지고 아무나 잡아놓으면 되죠 이러면은. 아니 이거 잠시 저는 이거는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어쨌든 수사 행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까 딱 다놓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이 과하다라는 판단을 내리잖아요. 네. 그럼 그 자체로 추미애 장관은 월권을 한 겁니다. 과잉 징계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겠느냐 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 해야죠.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저는 아니, 만약에 잠깐만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본인의 사감 때문에 이런 징계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법무부 장관 자질 없는 거고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가처분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야 직무정지는 과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책임질 겁니다 이 아니 상황에서. 그럼 잠깐만요. 네. 거꾸로 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석열 그만둡니까? 그만둬야 된다 봅니다 저는. 네, 그럼 네. 뭐 그건 똑같이 미래에 똑같은 원칙을 그러니까 걸어야죠. 그러니까 걸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을 참 많이 해요. 네. 걸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정치적으로 다 책임집니다. 윤석열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예를 드실 때 조금 과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한동훈과 이동재는 검언 유착 맞다고 봅니다.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녹취록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한 문장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하나 건지면 되는 거야. 그 그게 유시민에 뭡니까? 대한 욕. 그게 뭐가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유시민에게 관심 이미 없다. 그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다. 그쪽으로 아니, 가지 그건 말고요. 유시민에 대한 얘기고요. 정 그래서 다시 자꾸 돌아오시기 한동훈을 예로 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은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소환해요. 조사하겠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옹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증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본인 조사도 없이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에 기소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고치자는 게 검찰 개혁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12월 2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좀 새로운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 정지하고 이제 또 징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국회도 뭐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예상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두 분께 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예. 최 의원님께서 먼저 70년 해주시고요. 만에 검찰 개혁하는데 조용히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고. 예. 윤석열 총장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건 정말 저는 국회에서 증인이 나오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네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합니다. 그럼 그게 위원회에 상정이 돼요. 해당 상임위에. 그럼 상임위에서 표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증인 출석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위원장 명으로 출석 요구서가 본인에게 발부됐을 때 이게 되게 7일 전에 이루어져요. 이런 절차가. 근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야당하고 짜고 법사위에 나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사위 열어달라 그래놓고는 지금 윤석열이 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활극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오직 윤석열 지키기만 있습니까? 이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돼서 국회가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잡혔기 때문에 법원의 행정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동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예측건데. 그러면 이제 징계 수위에 따라 뭐 본인의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이 징계가 예를 들면 해임 건의가 나왔다. 그럼 이건 해임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 또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 법원에. 이제 그런 절차로 본인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앞으로 또 검찰 결과가 추가로 나올 것들이 있다면 그 추가로 나올 감찰 결과의 내용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께서는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추미애 장관도 같이 국정조사 하자 그랬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저희는 어떤 형식의 국정조사라도 환영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단독으로 부른다?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 혼자 불러가지고 다들 이제 속된 말로 여럿이 때리려고 했는데 다들 배팅볼만 던져가지고 홈런 계속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추미애 두 분을 동시에 부른다 해도 저희는 환영입니다. 예. 왜냐 서로 지금까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누가 맞았는지 대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추미애 장관만 나와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왜냐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국회 나와가지고 발언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냈습니까? 또 소설 쓴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그 셋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국정조사 받기만 하면 되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그래서 그런 입장 밝히신 것을 저희는 환영하고요. 네. 다만 시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안 된 발언이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국정조사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정해져야 되고 예. 그리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 추미애 국정조사 반대합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 뭘 해야 되냐면 검찰의 사법부 판사 사찰 국정조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국정조사다, 추미애 국정조사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으로 검찰 개혁과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덮으려는 프레임, 악의적 프레임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국정조사라는 말도 반대하고 윤석열 국정조사에도 반대합니다. 네. 그러나 상권 분립을 훼손한 검찰의 판사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국회 사안이고요. 네. 지금 이제 더 급하게 진행되는 건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주제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주제로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한 달 반 전에 그거 원래 이름은 국정감사거든요. 대검찰청 국정감사인데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배팅볼 던져줘가지고 윤석열 총장 원맨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 추미애 두 분 다 출석하는 형태도 괜찮고요. 둘 중에 한 분씩만 나오는 형태도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하신 말씀대로 국정조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좁혀서 딱 하나만 좀 의견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가볼까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의 그 감찰 결과 가운데 판사 사찰 이 부분이 가장 좀 뜨겁거든요. 최민희 의원께서는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렇지 않다. 부풀려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께서 왜 심각하고 왜 이게 잘못됐다 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부풀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게 판사 사찰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소 유지를 위한 거면 판사 개인의 정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관계 뭐가 필요합니까? 세평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개인 가족에 대한 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찰임에 틀림이 없다. 그다음에 거기 민감한 표현이 물의야기 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물의야기 판사. 물의야기 판사. 예. 이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법농단 때 검찰이 사법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다량의 자료를 확보했어요. 그중에 물의야기 판사 리스트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의야기 판사 리스트가 그 사안이 끝나면 사실 폐기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 사건이 끝나면 폐기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기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가 필요한데 여기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또 만약에 조사한다 그래도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손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네.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에는 아까 지시관계에 물었던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공무원의 어쨌든 업무라 할지라도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공판부에서 재판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판사들의 어쨌든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시했다 그런다면은 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까 봤을 때 제가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했다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막 지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판에서 이길 수 있게 그 사람들의 비위 자료를 모아라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건 윤석열 총장이 사법 처리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지시가 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걸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도 일탈이라 표현한 거는 그 수행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의도를 넘어선 어떤 수집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사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례를 이제 들여다보면요. 지금 그 과거 블랙리스트 작성건에 대해 가지고 국정농단 때 저희가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작성을 지시한 사람, 작성한 실무자, 작성을 활용해 가지고 협박한 사람 다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와서 재판 결과를 추적하시는 분은 드물겠지만은 재판 결과 보면요. 네. 거의 다 무죄입니다. 어. 네. 근데 그건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도 그런 걸 하라고 그냥 대충 알아보라 한 거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면 무죄인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그 직무정지가 성급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알아보고 하는 거 맞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답할까요? 아니요. 다음에? 예. 각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뜨겁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창이 상당히 지금 바쁩니다. 6644님. 법무부도 사찰해본 결과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 업무 배제한 것 아닐까요? 이미 대권 주자급이 된 윤 총장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01955번 쓰시는 분은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도가 지나칩니다. 비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2353님. 검사들 이번 직무배제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동안 검찰 중립성을 해치는 총장의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습니까? 검찰은 이익 집단이 된 것 같아 걱정입니다. 6470님은 검사도 판사의 성향을 알아야 공판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결정권자의 성향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찰이라는 의미를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대표적인 의견들 좀 저희가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들 또 이게 맞물려 있는 게 공수처법 개정과 연관이 돼서 파장이 더욱더 큽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기 위해서 3번 회의를 열었지만 안 됐습니다. 법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한 번 더 해라라고 해서 어제 한 번 더 열렸지만 결국에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계속 줄기차게 패스트트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 선거법과 이런 어떤 검찰 개혁 법안 모두 다 어느 정도 조정하고 물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공수처법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요. 공수처의 형식에 대해서는 야당,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4+1에 참여했던 당들도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타협안으로 이제 나왔던 것이 그럼 공수처장을 임명한 데 있어가지고는 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2명에 대해서 비토권을 추천위원이 갖도록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하겠다니까 어쨌든 처장 선정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한다라는 그 패키지에서 네. 여당이 스스로 그 야당을 위한 안심을 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걷어들인다면은 독단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그 마트에 가면은 그 페트병 맥주에 보면은 그 병목에다가 네. 땅콩 같은 거 매달아 놓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 사은품 예.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사가 가지고 사은품만 집에서 뜯어 먹고 나중에 맥주 환불하면 그게 제대로 된 손님입니까 그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같이 끼워 팔았던 네. 처장은 야당이 최대한 비토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그 땅콩만 뜯어가지고 버린 다음에 이제 맥주를 다시 갖다 놓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지난 패스트트랙이 진짜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면은 네. 그때 원한 대로 지키는 것을 저는 여권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단이다. 지금 와서 바꾸는 거는 진짜 그거는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죠 그거는. 네. 싸간 다음에 그 땅콩만 뜯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알겠습니다. 비유가 뭐 적절하지 않아서 뭔 말인지 마트 가보세요. 잘 궁금하실 모르겠습니다. 겁니다. 네네. 그건. 우선 공수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한 건 추천위원들에게 들어가서 흔들어라, 나가라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들어왔던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변협 회장이 분노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이찬희 변협 회장이 그런 분이 아닌데 굉장히 분노하셨더라고요. 관련된 인서트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들을까요? 예, 잘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나는 야당 추천위원회 강력한 주장 때문에 추가로 추천을 받아야 된다. 또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부결했어요. 네, 이찬희 변협회장 그리고 이현 공수처장 그 국민의힘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변협 회장 말씀의 요지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태도를 보고 네. 이건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찬희 변협회장은 중립적인 인사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고 공수처에 반대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변협 회장이 변협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만 하자. 그러니까 여야 추천을 배제하자. 예.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당이. 예, 그래서 이게 결렬됐다고 오늘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들의 태도를 보고 네.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토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흔들어서 못하게 한다가 비토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을 여당에서 하려고 한다. 네. 그거 야당이 받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장으로? 최강욱이 예. 아주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음. 그런 사람을 비토하라는 게 비토권이고요. 네. 예를 들면 변협에서 추천한 분들은 사실은 중립적이라고 다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걸 보니 네. 이건 회의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추천위원들 혹은 야당이 패착을 한 거죠. 예, 이 속이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만천하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수처를 정말 만들 거면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법 개정으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민주당은. 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겁니다. 무슨 뜻이죠? 공수처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7월 10 며칠이 7월 15일부터. 예, 7월 15일에 만들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민주당이 결단해야 될 시기라는 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연 전략이 성공했으니 네. 그럼 이제 더 세게 나올 거 마무리해 아닙니까? 주시고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단해서 공수처를 설립할 건지 아닐 건지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지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죠. 다 확인됐잖아요. 비토권이라는 게요. 단어가 나온 짧게. 게 로마 시대 예. 호민관한테서 나온 건데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로마 공화정 사상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죠. 비토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귀족들이 호민관을 칼로 찔렀죠. 그라쿠스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뭐 그런 정도 진짜까지 될 정도로 비토권은 강력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은 민주당과 4+1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거죠. 네. 각설하고 최민희, 이준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치열한 토론 잘 그런가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